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으로 쓰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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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회 시작 멘트를 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지요? 지금 이제 처음 오신 강필영 씨나 또 처음 오신 도반님들은 아마 자기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듣는다. 자기 소리, 자기 말 소리, 자기 생각 소리. 생각도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도 소리예요.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객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들으면. 그러나 보통은 자기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 소리에 또 감정에 생각에 그냥 매몰돼 버리죠. 그래서 법회 시작 멘트 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제가 꼭 이 멘트를 붙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자기가 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소리를 자기가 안 듣고 하면 자기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귀로 듣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불 할 때 우리 이제 예불을 하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예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불하는 소리, 자기가 예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해버려. 그럼 그 소리를 못 듣거든요. 소리를 못 듣습니다. 평소에도 말할 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그것이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뱉어버리죠. 그래서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말, 그렇죠? 말을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말, 그것을 자기가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말하는 소리를 안 들어. 나오는 대로 그냥 좀 말하면 속된 말로 씹으러 버려. 그냥. 그러면 자기도 상처 있고 남도 상처가 있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에만 이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의에 다 적용이 됩니다. 말하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 놓으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누가 듣느냐? 누가 듣느냐는 겁니다. 누가 듣느냐? 무엇이 듣느냐? 누가 듣느냐? 무엇이 듣느냐? 내가 듣지. 어떤 내가? 나는 그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내가 어떤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누가 들어? 본래의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 우리의 본래의 부처자리,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그 버전으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진짜 나, 그 자리가 어떻게 듣는다. 그 자리가 듣는다.
우리가 이제 지금 모습 공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를 지금 7, 8년 이상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 두세 번 법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 격차가 많은데 처음 오면은 무엇을 시키냐면 모습 공식을 시키죠. 모습 공식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본래 중생들이죠. 본래 중생들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 부처지만 자기가 부처인 걸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그냥 본래 내 그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를 보고 내가 있고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계인 상대를 자꾸만 거기에 들어앉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연한다고 하는데 그 경계에 들어앉아서 그것이 진짜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생이죠. 그런데 일체가 모두 내 마음에서 절대성에서 왔구나. 그래서 나다 너다 하는 상대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부처 자리를 회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 공식은 있다, 있다, 실체가 있다 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쩌들려 있는 상태라. 눈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빛깔, 색, 듣는 소리, 그 다음에 색, 성, 향, 그 다음 미, 맛, 촉감, 색성향, 미, 촉, 법, 요량하는 거. 요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모습이죠. 그래서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아니 되고 지금 내가 보는 경계는 전부 바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말할 때 육근은 내, 내 사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계는 외라고 해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지각 아니지 안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는 현상이 시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각 현상, 청각 현상, 견문각지 할 때 그냥 맛과 냄새와 촉은 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견문각지하는 그런 말하자면 각의 상태가 돼요.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식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중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근도 허망한 것이고 육진도 허망한 것인데 허망하고 허망한 것에서 그것이 상대에서 일어난 시각, 청각, 지각 또 지각 현상도 헛것이죠. 사실은요. 그것이 전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불성자리에서 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을 우리가 해. 자, 이 스마트폰, 이거 마우스인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선 모습 공식을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있지요. 주체가 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우스라는 객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실체가 있고 보는 주체도 실체가 있고 보이는 객체도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체도 있고 객체도 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나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처음부터 나에게 다가오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밖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계가 본래 헛것이다. 육진 경계죠. 본래 헛것이라고 자꾸만 내가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저번에 그 심심 그 도반님이 내보고 막 항의를 하는 적이 있었어. 뭐냐면은 여기 그 선릉에는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의 그 외벽에 전부 다 뭐 대리석 이런 걸로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대리석 그 외벽을 탁탁 치면서 이게 있는데 왜 자꾸 헛것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이 고정되어 보이지. 그러나 실제를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냐. 우리의 눈은 급수가 낮아서 이게 고정되어 있어 보이나 자네가 뭐 분자 안경이나 전자 안경을 써버리면 이 대리석이 어떻게 보이겠노? 대리석이 어떻게 보이겠나요? 막 그게 막 지금 막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어떤 그거 막 변하는 것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겠죠. 지금 내가 보이는 대리석하고 틀리게 보이겠죠. 그런 안경을 쓰면.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현재. 그것을 말을 하자면 타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변하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우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뒤바뀐 생각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들은 뭐 바로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에 막 그냥 깨달아 버리셨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마우스 자체도 실체가 없구나. 이것이 온갖 부품으로 다 이루어진 또 이 부품이 생기기 전에 원료서부터 유통과정서부터 돈으로 지불하는 것서부터 연구하는 과정서부터 생산하는 과정 온갖 것이 세상에 온갖 인연과 조건이 다 이루어져서 이 마우스라는 것이 생겼구나. 이것이 이 하나의 그 물건이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떤 하나의 말하자면 형상이구나, 물건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이게 그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우스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실체가 있냐? 자, 마우스라는 것은 컴퓨터가 이 마우스가 생기기 전 100년 전에 마우스라는 그 단어가 있었나요?
100년 전에 이거를 지칭하는 마우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죠? 이게 뭐, 꼬리, 옛날에는 다 유선이었으니까 꼬리가 달려서, 쥐처럼 생겼다. 이래서 이 이름이 마우스가 됐는데, 이걸 마우스라고 하는데, 이 마우스라는 이름이 100년 전에는 없던 이름이에요. 없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 전자기기가 발달이 돼서 이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기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수동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그 강민구 판사님이 오셔서 손으로 하는 회로를, 뇌의 생각을 전부 다 손의 회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입으로 그냥 하라고, 입의 회로로 바꾸라고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손의 회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마우스라는 단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생긴 거는 반드시 없어지죠. 그런데 자, 마우스라는 것이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라는 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 모양을 보고 마우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우스가 하나의 고정관념이 돼서 마우스라는 하나의 형상을, 마우스가 없어도 마우스라는 하나의 형상의 그 실체를 자기가 마음에 딱 가져버려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우스 이라면은 마우스가 꼭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마우스를 다 해체를 하면 그 만약에 이거 지금 돌아가는 이 바퀴, 조그만 바퀴를 보고 마우스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뚜껑을 보고 마우스라고 안 해요. 이 바닥을 보고 마우스라고 안 해. 이것이 다 모여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을 때, 완성품을 이루었을 때 마우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우스라는 것은 이름은 있으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1차의 모든 성향 미촉법의 육진 경계가 전부 다 그렇다. 육근도 전부 다 그렇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또 우리가 말하는 시각, 또 청각, 지각 이런 작용도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육근과 육진이 합해졌을 때 시각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도 다 본래 절대성 자료의 작용이다. 본래 절대성 자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기본적으로 있다. 있다에 집착하는 있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분별망상에 들어앉아 있는 거지요. 이미 분별망상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분별망상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것을 자각이 안 되죠. 보통 자각이 안 됩니다. 이제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모습공식 하는 자가 있고 이 상대적인 경계가 있네. 모습공식 하는 내하고 또 이 상대인 마우스하고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육진 경계를 보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자기가 사실대로, 이게 사실이니까 헛것이라는 것이, 사실대로 계속 훈련을 해.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가 망상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나도 분별망상이죠. 나라는 것도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계속 바깥으로만 보고 있어. 내가 있고 바깥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본래는 우리가 한 마음, 내가 자꾸 해서 허공 스크린, 중냄비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육진 경계가 점점 헛것인 줄 알면 육근,
아니 비설신이 나라고 하는 그 육근과 육진이 만나야지 시각, 청각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진 경계가 헛것이라고 알면 육근도 헛것이라는 것을 점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나라고 하는 그 풍별망상을 자꾸 내려놔서 어디로 돌아간다? 나의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심심도바님이 이 대리석이 지금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변하고 헛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이제 막 그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거는 내가 그 대리석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 우리의 인연과 조건입니다. 그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이 이런 마우스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일체 우리가 보는 아니비설신의에서 색성향 미초법으로 보는 일체의 모든 지각현상, 견문각자하는 현상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이 안 맞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능엄경에서는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지금 책상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렇게 쭉 보고 있지요. 보고 있는 것은 동분만견이에요. 그럼 소는 소의 그룹에서 보는 또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개는 개의 그룹에서 보는 상황이 있을 거라. 나비는 나비가 보는 그룹에서 보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귀신은 귀신이 보는 그 그룹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상황하고 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엑스레이 얘기죠. 제가 엑스레이 얘기를 계속해서 요새는 좀 안 하는데 옛날에는 엑스레이 얘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 얘기를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지각하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실체가 있어서 다른 생명들도 다른 그룹에서도 똑같이 볼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그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그 인연과 조건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우리가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못 들어요. 그러죠? 개미 기어가는 소리 못 들어요. 우리 못 들어요. 왜? 우리의 귀의 그 청각, 그 귀의 성능이지, 성능의 그 말하자면 기능 밖에 있는 거지요. 기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소리를 없다고 할 것이냐? 강필영씨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 개미 기어가는 소리. 내가 듣지 못한다고 없는 소리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때 바이러스라고 했나? 이 바이러스가 꽉 덮여 있지 않으면은 이런 그 대사가 안 되는 값입니다. 이 피부도 유지가 안 되고 박테리아. 그거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머리부터요 발끝까지요 이런 형체가 이런 눈, 귀, 코, 이런 형체가 없어요. 몽땅 박테리아의 무더기예요. 박테리아의 무더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때까지 눈 여기 붙었고 코 있고 눈 하나만 있는 사람은 저는 장애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박테리아를 볼 수 있는 안경으로
사람을 봤을 때 다 박테리아야. 우리가 그 X선으로 만약에 눈이 전부 다 X선이라면 전부 다 해골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듣는다. 내가 지각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지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라요. 인생살이가.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우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 전부 다 뒤바뀌게 알고 있거든. 가짜로 알고 있거든.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그냥 늪이라요. 그냥 괴로움은 누가 가져오느냐? 자기가 갖고 오는 것이지. 자기의 말하자면 뒤바뀐 생각으로 분별망상으로 갖고 오는 것이지.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공식이 기초에 단단히 잡히지 않으면 다른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공부한다고 책가방 들고 뭐 경전 공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봐야 도루묵이라요. 그래서 모습공식이 충실이 되어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보고 내가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인연과 조건으로 듣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좋아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자꾸 머물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망상을 내려놓아서 본심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망심이 뭔가? 또 이것이 중요해. 분별망심이 뭔가? 나라는 게 있어. 주체, 나라는 게 있어. 항상 우리는 나라는 거 있지요. 내가 없을 때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대상인 모습 또는 경계, 그것이 그 무엇이 돼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맛, 냄새, 촉감, 생각이 다르면 엄청나게 배척을 하지요. 그지요? 생각이 다르면 엄청나게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너무너무 맞으면 이때까지는 엄마가 이제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 길로 가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해서 아이를 그쪽으로 자꾸만 잡아당긴단 말이지. 그러나 엄마가 살던 세상하고 아이가 사는 세상이 이미 달라지고 또 각자의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보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할래도 어떻게 되냐? 갈등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냅두라.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냅두라고.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많이 했단 말이지. 여기 와서 모습공식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지 인연과 조건으로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인연과 조건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애 하는 대로 그냥 엄마가 그 뒤로부터는 간섭을 안 했어.
그러니까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일도 잘 풀렸어.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걸 처음부터 몰랐던가 이러더라. 처음부터 알 수가 없지요. 처음부터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모습 공식으로 정말로 덕을 본 도반인데, 늘 분별망심이요. 분별한다. 분별. 둘로 나눈다라는 뜻이죠. 둘로 나눈다. 분별은 능이 있고 소가 있어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습을 보고 듣고 보고 말하고 느끼고 지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아니야. 그 다음에 늘 밖에 있어. 늘 밖에 있어. 그래서 아닌 나와 바뀐 경계가 전부 다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미 분별망상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밖으로 찾지 마라. 찾는 것을 내려놓아라. 찾는 것을 내려놓아라. 계속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마라.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찾지 마라. 찾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내려놓아라고 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그것을 왜 찾지 마라고 하고 또 거기서 내려놓아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를 만들고 경계를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온갖 그냥 파생상품이 허공이 닿도록 파생상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른 이치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모습공식이니까 모습공식을 꼭 잘 하시고, 지금 현재 보림선언에서 3년이 아직 되지 않으신 분들은 3년이 돼야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그 새말기 첫걸음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3년 동안 그 새말기 첫걸음에 꾸준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게 새말기 모임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을 해서 모습 공식으로 기초를 완전히 닦아야 됩니다. 그냥 될 것 같지만 그냥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도 있다라고 하고 바깥 경계도 내 바깥에 있는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꾸 뭐를 더 자꾸만 그거를 하려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에요. 공부가. 그래서 변하는 거 알고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꼭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제 3년 뒤에 우리가 능엄경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 2년 뒤에는 기신론도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습 공식이 바로 잡히면 정말로 능엄경을 공부해보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능엄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기초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는 했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어. 공부한다고 말하자면은 말만 공부가 있어. 말만 공부를 한다는 것이지 공부가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습 공식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공부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모습 공식을 깊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기 선원장 법문가 글 한번 보십시오. 카페에 선원장 법문가 글에
우다나 이 바이아경 여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바이아가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는 한때 세존께서 사라케시의 제자숲에 있는 아나타 경비가 승원에 계셨다. 그때 가이아 가루치리아가 숲바닷가의 해안에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양을 받았으며 의복과 음식과 머물 곳과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당시에 가이아 가루치리아는 멀리 떨어져 홀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사유하며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님, 아란이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이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자 가이아 가루치리아의 예전에 친지였던 하늘사람이 불쌍히 여겨 이익을 주려고 가이아 가루치리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 읽고 가이아 가루치리아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그는 다가와서 가이아 가루치리아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가이아여, 그대는 거룩한 님도 아니고 또한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도 아닙니다. 그대는 거룩한 님이 될 수 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수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을 포함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거룩한 님들이고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들입니까? 가이아여, 북쪽 나라에 사파디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 계십니다. 가이아여, 그 세존께서 거룩한 님이신데 그가 거룩한 경지를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가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가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관계 있지 않다. 가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관계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가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이시다. 그 후 가이아는 길에서 암소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수행승들은 가이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향료를 세웠다. 수행승들은 세존께 가이아의 운명과 미래에 태어날 곳을 물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현자 가이아 가르치리아는 진리에 따라 가르침을 실천했으며 가르침을 이유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수행승들이여, 가이아 가르치리아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를 베풀었다. 물도 없고 땅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다. 거기에는 별도 반짝이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다. 또한 거기에는 달도 빛나지 않고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자인 바라오니 스스로 자신의 체험으로 이것을 알면 그는 물질계와 비물질계, 즐거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리. 이것이야말로 세종께서 말씀하신 감흥 어린 시구였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예, 예. 그 바이아라는 분이 굉장히 깨달으신 분인데 이제 본인이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 사람이 바이아한테 가서 당신은 깨달은 거룩한 님이라는 깨달은 사람인데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또 깨달은 길에 들어선 사람도 아니라고 이제 혹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 다루치리아가 그 천인에게 그러면은 그런 분이 계시느냐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바이아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때 탁발하러 가실 때라서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진리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탁발하러 가야 되니까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이제 바이아가 쪼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통 3번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들어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 경전에 보면 3번을 계속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백봉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눈과 타협하지 않고 귀와 타협하지 않고 감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지각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견문각자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볼 때는 보여질 뿐이고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고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고 인식할 때는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질 줄을 그하고 이렇게 만약 붙어 있는 줄도 몰라. 우리는 보는 동시에 어떻게 하지요? 보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듣는 동시에 어떠다 저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문 공부를 해. 반문 공부를 하면 이제 내가 막 또 좌선을 한다고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이 막 시끄럽게 그러면 막 그냥 내가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그 막 미움이 확 일어나지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때는 보여질 뿐이라,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라,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라,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거기에 내가 본다, 듣는다, 감각한다, 인식한다라는 게 없어.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 거기에.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건 내가 없어. 내가 막 화를 내.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불안해. 내가 막 괴로워. 이러면 어쩌냐. 화를 내는 내가 없고 괴로워하는 내가 없고 또 불안한 내가 없어. 그것이 화다, 괴롭다, 불안하다는 것은 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인데 내라는 주체가 있어서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도 내 것이고 불안도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있고 주체라는 나도 있고 또 화, 괴로움,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내가 이것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 불안, 괴로움 이런 것들을
내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화도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고 불안도 괴로움도 좋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꽉 붙들고 안 놔줘. 화가 도망을 가고 싶지요. 나한테서 도망을 가고 싶죠. 불안도 도망을 가고 싶죠. 근데 누가 안 놔줘요? 내가 그것을 안 놔줘요. 근데 그것이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 공식을 하는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하는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 도반이 열심히 하는 도반이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습 공식하는 내가 누구지? 이렇게 물었다는 거지. 그거 열심히 해야 그런 생각이 나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모습 공식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못 물어요. 물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하는 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게 그 도반이 얘 해놓고는 이게 무슨 불성짜리가 하는 거 아닌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디서 얻어들었으니까 불성짜리가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전부 다 만부다. 하는 내가 있죠. 내라는 그 허망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과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이런 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대가 그 속에 육진경계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어. 바야 니라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돼야 뭐가 된다? 아공이 돼요. 아공. 내가 비었다라는 아공, 법공, 부공이라는 거 있죠. 아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일체의 모든 내가 아니 비설 신이로 색성형 미촉법을 해서 시각, 청각, 촉각, 지각 뭐 이런 현상이 전부 다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는 내가 없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내가 없어. 그래야 진짜 공부죠.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내가 있으면 그거는 진짜 공부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없어.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그것이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우다나의 바이아경에 이것이 아주 백미예요. 이것이요. 이렇게 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자, 괴롭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딱 얘기를 해놨어. 뭐하고 하지 마라? 눈하고 타협하지 말고 귀하고 타협하지 말고 또 입하고 타협하지 말고 지각하고 다 타협하지 마라. 거기에 내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다. 하는 자가 없다. 거기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밑에는 그냥 쭉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 요 부분이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이 분별망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속에 없다. 내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속에도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없다는 것을 모습공식을 충실히 하면 이 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습공식 꼭 충실히 해야 됩니다. 특히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3년이라는 그거를 정해놓은, 뭐 사람마다 근기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기는 다 다르나 부처님께서 공부를 가르치실 때 근기가 좋은 사람과 근기가 약한 사람을
구별을 해서 가르쳤어요. 구별을 해서 가르쳤어. 그 왜 그러냐면 금기가 좀 그 본래의 불성은 똑같지만 그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력에 따라서 금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금기가 약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그리고 내가 있고 내하고 상대가 되는 바깥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있다에 들어앉은 사람이에요. 유에 들어앉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타파를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있다를 타파를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모습공식 충실히 하시고 3년 안 되신 도반님들은 꼭 새말기 첫걸음에 참여를 이런 법회처럼 꼭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새말기 시스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